이게 좀 치료를 하시다 보면 의사로서 좀 허탈하실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독을 보는 정신과 의사는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재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중독 치료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좋아지는 거예요. 자, 술 끊자. 그리고 평생 갔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또 좌절하고 가다가 실수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좌절하기 시작하면은 치료자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 환자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농담식으로 재발하면 박수를 쳐라. 야,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단두박 모임, 단주 모임의 일계명이 뭔가 아셔야 돼요. 뭡니까? 나는 술 앞에 무력했음을,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일계명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담배를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끊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끔 가다가 전자담배를 다시 피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4년 동안 내가 했는데 안 끊었는데. 피웠던 거를. 왜 자책합니까? 4년이나 끊었는데. 그렇죠. 다시 했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동안 내가 그거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잘 봐야죠.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도움이 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담배 내일도 필 수 있으니까 매일 생각나면 피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생각나면 오케이 내일도 필 수 있는 거니까 내일 피자. 내일로 미뤘거든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끊게 되더라고요. 중독 분야 정신과 의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이게 중독의 기본입니다. 너무 길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오늘 하루면 술 안 마시면 돼. 오늘 하루면 도박 안 하면 돼. 이게 쌓이고 쌓여서 1년, 10년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도박하면 나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뭐 의지 박약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들이죠. 가족들이죠. 공동 의존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도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모든 기분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남편이 술 마셨나? 도박했나? 여기에 달려 있죠. 생활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첫째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하지 말라는 말을.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듣죠. 효과가 있었어? 없죠. 없는데 왜 해? 있으면 해야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중독자에게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홀로 선 자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우선 내가 홀로 써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면 돈을 갚아주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저 사람의 문제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을 집단 치료할 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쥐에게 마약을 주입합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한 4마리의 쥐가 있으면 한 마리는 나중에 마약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쥐일까요? 대장 노릇을 하는 쥐입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마약을 접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람이 본성을 회복하고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가족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이 아니라 온통 어떻게 보면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요즘 그 진짜 유튜브 특히 숏폼 이 숏폼에 대한 이 중독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잠잘라고 잠깐 켰는데 아침 해를 보게 된다거나 그 무슨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보세요, 그냥.
그냥 봐요? 네. 뭐 해결책이 쉽게 나왔네요. 지금 다들 그래 나도 그래. 그냥 보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이게 진리병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단순히 많이 본다,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 아이가 게임을 몇 시간 하면 중독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 많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상에 지장이 있는가 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숏폼 막 재밌잖아요. 네. 많이 봐. 재석 씨가 그게 중독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거 보다가 일상을 못해. 일상을 못해. 오지를 못해. 네. 유퀴즈 녹화를 못 왔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거는 문제 중독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하면서 내가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뭐 병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니란 뜻이죠. 숏폼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걸로만 도파민이 올라간다. 다른 것으로서는 도파민이 올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죠. 그건 인생이 피곤해져.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도파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도파민은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도파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자극 추구적인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받을 자극을 이제는 1년 만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자극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파민이 균형을 잃게 되고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만을 바랍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이 지연 보상,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를 조절하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상을 더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쇼핑 중독을 쇼핑 중독. 중독을 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용기 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한참 물건을 사서 집에 오잖아요. 그 물건을 안 써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위험한 건데. 근데 가져왔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제가 나는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집에 가져와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걸어놔요. 그리고 입질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참 쇼핑 중독이지 않았을까. 그런 사는데 중독된 분들은 사는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걸 살 때 좀 전에 말했듯이 딴 데서는 대접을 못 받지만 거기 가면 쭉 대접을 받아. 기분이 좋아지죠. 살 수 있다는 자체로만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두고 있을 때 예정될 때 도파민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상 사고 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쇼핑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우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다른 걸 해도 재미가 없고 이런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나의 그 어떤 마음속의 허함과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의 길로 좀 가는. 예. 그럼 교수님은 어떨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평소에? 항상 즐거운데. 진짜요? 교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보다 너무 바로 오버랩으로 얘기하시니까. 아니 저보다는 훨씬 인생 선배님이시지만 항상 즐거운데요 하는 그 표정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믿게 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되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는 순간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우리 소확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잔잔한 행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막 마약이나 뭐 술이나 도박했듯이 빵 도파민이 막 천이천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거는 일시적인 쾌감일 뿐이죠.